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꾸란지 PD입니다. 아이폰 13이 10월 8일 국내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휴대성이 아주 훌륭한 아이폰 13 미니 레드와 카메라가 많이 기대되는 프로 모델 중에 상대적으로 화면이 작은 아이폰 13 프로 골드를 구매했습니다. 배송받자마자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는데 디자인과 색상이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취향과 사용 목적을 고려해서 프로와 미니 중에 무엇을 사면 더 좋을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3이 아주 강력한 AP를 탑재하고 있으니까 퍼포먼스, 발열, 스로틀링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얇은 스마트폰 박스가 이제는 더 이상 독특한 모습이 아닙니다. 얇은 아이폰과 갤럭시폰 박스들을 세워두면 책장에 책을 꽂아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폰 13 프로와 미니 박스는 아이폰 12와 동일하게 프로 라인업은 검은색 배경을, 일반 라인업은 하얀색 배경을 사용하는데 박스 위 이미지가 디스플레이가 있는 전면에서 후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스 위 이미지의 색상이 실제와 얼마나 비슷한지 보면 실제 모습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품은 설명서, 유심 트레이 핀, 애플 스티커가 함께 들어있고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도 들어있어요. 아이폰 13 프로와 13 미니를 언뜻 보면 디자인에서 변화는 별로 없는 듯 보이는데 옆에 아이폰 12 프로와 12 미니를 가져와 보면 카메라 크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폼팩트는 차이가 없고 일반 모델의 카메라 배치가 일자에서 대각선으로 바뀐 것이 특징적이죠. 스마트폰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이라 좋고 나쁘다를 평가하는 요소는 아닌데 저는 계속 봐서 그런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 나온 프리미엄 스마트폰들과 함께 놓고 보면 본인의 취향을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 쭉 보고 갈게요. 왼쪽부터 갤럭시 S21,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 프로, 갤럭시 Z 플립 3, 갤럭시 Z 폴드 3입니다. 제가 선택한 색상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이폰 13 미니 프로덕트 레드는 진한 빨간색입니다. 아이폰 12 미니 프로덕트 레드를 옆에 두고 보면 색상 이름이 똑같은 것이 이상할 정도인데 아이폰 12 미니가 코랄 느낌이라면 아이폰 13 미니는 버건디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이어서 아이폰 13 프로의 골드는 상당히 연한 편이면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노란 빛깔이나 하얀 빛깔이 느껴져요. 많이 진하게 나왔던 아이폰 11 프로 골드와 함께 놓고 보면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아이폰 13은 일반 모델은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하고 프로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합니다. 번갈아서 두드려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면 아이폰 13 미니보다 아이폰 13 프로가 조금 더 단단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둘 다 약하다거나 싸구려 같은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후면 처리가 아이폰 13 미니는 유광이고 아이폰 13 프로는 무광입니다. 측면은 반대로 아이폰 13 미니가 무광이고 아이폰 13 프로가 유광이에요. 아이폰 13의 외형은 전후면 모서리 모두 각진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손에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이폰 13 미니는 크기가 워낙 작은 편이라서 한 손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불편한 느낌이 사라지는데 아이폰 13 프로는 조금은 불편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아이폰 13 미니를 저울에 올려보면 140g으로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최고의 휴대성은 아이폰 13 미니가 가지는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장점인데 무조건 가벼운 스마트폰을 찾는 분들은 이 장점 하나만 보고도 선택해도 되죠. 반면에 아이폰 13 프로는 204g으로 6인치대라고 하지만 살짝 넘는 6.1인치인 점을 생각하면 조금은 무거운 편입니다. 번외로 시중에 700원에 판매 중인 초저렴 젤리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 무게를 측정해보면 아이폰 13 미니가 158g으로 역시나 가볍고 아이폰 13 프로는 226g이 나옵니다.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 케이스를 사용하면 아이폰 13 프로의 무게가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아이폰 13은 일반이든 프로든 모두 A15 바이오닉 AP를 탑재해서 성능이 매우 좋은데 미묘하게 GPU 코어 수에서 급을 나눴습니다. 일반 모드는 GPU 코어가 4개고 프로 모드는 GPU 코어가 5개인데 벤치마크와 게임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CPU의 성능을 확인하는 긱벤치 5는 싱글코어 1700점대, 멀티코어 4600점대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GPU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는 아이폰 13 미니가 9000점 내외가 나오고 아이폰 13 프로가 9500점 내외가 나옵니다. 반복 측정해봐도 500점 정도의 차이는 계속 발생하는데 GPU 코어가 한 개 더 많은 아이폰 13 프로의 성능이 약간 더 좋아요. 긱벤치5나 3D마크 와일드라이프의 점수를 보면 A15 바이오닉 AP의 성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높은 성능을 잘 유지하는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보면 성능 제한을 의미하는 스로틀링이 많이 걸려서 안정성이 60%대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핵심 포인트는 스로틀링에 걸린 성능 점수가 5900점대로 스냅드래곤 888의 최고 점수보다 높기 때문에 스로틀링이 심하게 걸려도 성능은 충분히 좋은 거죠. 언제부터인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성능을 확인하는 용도로 게임 원신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만큼 높은 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13 프로에서 그래픽 매우 높음 60fps 설정으로 1시간 이상 게임을 하면서 끝없이 전투를 하는 던전에서 프레임 체크를 해보니 평균 59.4fps가 나와서 60프레임을 충분하게 즐길 수 있더라고요. GPU 코어가 하나 빠진 아이폰 13 미니도 동일한 조건에서 프레임 체크를 해보면 57.1fps로 역시나 60프레임을 즐기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단지 게임을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대체로 성능 유지가 되지만 가끔 프레임이 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프레임 저하 현상이 나타났을 때 동일한 던전에서 프레임 체크를 해보니 평균 45.1fps가 나왔고 이런 모습은 미니와 프로 모두 발생해요. 물론 이런 프레임 저하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발열을 제어하기 위해 발생하는 현상이죠. 벤치마크를 돌리고 원신을 하면서 스마트폰에 강한 부하가 걸렸을 때 화면 밝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현상도 발견을 했습니다. 아이폰이 스로틀링을 걸 때 화면 밝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이폰 13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니까 게임을 하다가 경험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화면 밝기 제한이 걸렸을 때 밝기를 조절해보면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어두워졌다가 밝아지지만 제한 걸린 선을 넘어가면 더 밝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벤치마크에서도 그렇고 실제 게임을 하면서도 스로틀링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런 스로틀링이 발열 관리에 도움을 주는지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온도를 보면 최고 온도가 전면이 39도에서 40도, 후면이 40도에서 41도대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 원신 플레이 시에는 아이폰 13 프로의 전면이 41도대, 후면이 42도대까지 나오고 아이폰 13 미니는 전후면 모두 최고 41도대를 기록했습니다. 벤치마크는 원신에서 40도가 살짝 넘어가는 온도가 나왔는데 45도 이상 나오는 스마트폰도 많이 있으니까 수치상으로는 발열 관리가 괜찮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손에 닿는 느낌은 생각보다 조금 더 뜨겁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수치보다는 조금 더 뜨겁게 느껴지는 거죠. 이어서 4K 30fps 영상을 5분 이상 연속 촬영 중에 온도를 체크해 보면 전면이 39도대까지, 후면의 최고 온도가 40도대까지 기록합니다. 아이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영상을 찍을 때는 발열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퍼포먼스에 이어서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3 프로와 미니 둘 다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로 OLED를 사용하고 아이폰 13 프로만 프로모션이라고 이름을 붙인 12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스마트폰에서 120Hz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면 없어도 상관없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120Hz를 사용하다가 60Hz로 내려가면 부드러움에 대한 역체감이 확실하게 되는 스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120Hz를 아이폰 13 미니에서 뺀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디스플레이의 색 제어율을 측정해보면 아이폰 13 미니와 프로의 색 제어율은 동일하게 sRGB 99%, P3 73%, NTSC 68%가 나옵니다. 애플 사이트 공식 스펙에 P3를 적어뒀다고 해서 P3 100%를 만족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최대 화면 밝기는 스펙상 아이폰 13 프로가 1000니트, 아이폰 13 미니가 800니트인데 조도에 따라서 특별한 환경에서 나오는 값이고 일반적인 보통의 조명 하에서 측정해보면 아이폰 13 미니와 프로 모두 500니트가 조금 넘는 수준이 나옵니다. 색 제어율이랑 화면 밝기가 와 좋다 이런 반응이 나올 만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수준이에요. 아이폰이 일반과 프로로 나누어진 이후에 급나누기를 위해서 항상 사용했던 스펙이 카메라였고 이번에도 역시나 카메라로 확실하게 급을 나눴습니다. 아이폰 13 미니에는 없지만 아이폰 13 프로에는 있는 것을 나열해 보면 망원 렌즈, 접사 촬영, 프로레스 영상 촬영, 라이다 스캐너가 있어요. 아이폰 13 프로가 라이다 스캐너를 탑재했다는 것은 미니에는 없는 야간 이물 모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저조도에서의 AF 속도도 확실히 미니보다 빠릅니다. 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동시에 보면 자세하게 하나하나 비교하면 아이폰 13 프로가 더 좋지만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안에서 소비한다면 아이폰 13 미니도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아이폰 13 프로는 광학식 3배주 망원 촬영이 가능하고 접사 촬영도 가능해서 훨씬 더 다양한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3은 4종 모두 시네마틱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정말 멋진 기능입니다. 스타벅스 피규어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봤는데 초점 변화 시 화면이 정말 부드럽게 전환됩니다. 자동 초점 기능을 이용해서 초점을 고정해 둘 수 있고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초점이 스스로 바뀌기도 해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중요시한다면 아이폰 13 미니보다 아이폰 13 프로가 확실하게 더 좋습니다. 프로 라인업에 프로 맥스도 있기는 한데 워낙 화면이 크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물론 아이폰 13 미니의 카메라도 이것저것 없고 광학식 망원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아이폰의 배터리 용량은 항상 절대적으로 작은 편이었지만 실제 사용 시간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배터리 용량이 크지는 않지만 전작보다는 많아져서 아이폰 13 미니가 2406mAh, 아이폰 13 프로가 3095mAh를 탑재했습니다. 이 정도 용량이면 사용시간에 대한 불만은 생기지 않을 텐데 다른 스마트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사용시간을 가지는지는 별도의 영상으로 조만간 찾아가겠습니다. 스피커는 아이폰 13 미니와 프로 모두 하단 스피커와 상단 통화 리시버를 이용해서 스테레오를 지원하고 소리는 다양한 음악을 들어보면 아이폰 13 프로와 미니 모두 깔끔해서 만족스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폰 13 미니가 하단 스피커 구멍 개수가 적어서 그런지 동일한 볼륨에서 소리가 조금 작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아이폰 13 미니가 가지고 있는 140g이라는 무게는 정말 가볍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가 5.4인치로 조금 작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때 부담 가지 않는 휴대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스마트폰이죠. 프로와 급을 나누다 보니까 최고가 아닌 요소들도 들어있지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겁니다. 아이폰 13 프로는 카메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스마트폰을 찾는 분들에게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프로맥스보다는 가벼우니까요. 앞으로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미니를 다른 스마트폰들과 다양하게 비교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테스트를 하면서 꿀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번 눌러주세요. 꿀단지 PD를 구독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보를 정말 많이 담은 영상이고요. 여기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 담았죠. 한 번 더 봐주세요. 아니, 두 번 봐주시려나?